전신보비오 하겠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무엇이 없다는 것인가? 자, 비유가 물었다. 화상은 지금 법을 설하고 계시거늘 어찌하여 성도 없다 하고 법도 없다고 하십니까? 선사가 답하였다. 그대가 만약 법에 설할 것이 있다고 본다면 곧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만약 내가 있다고 보면 곧 처소가 있다는 뜻이다. 이거는 건강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예. 이엄성고와 시인행사도 불륜되는 야기색견나 이엄성고. 색깔로, 이 물질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을 들어서 나를 찾으려고 하거나 그거는 사도의 길이다. 그래서 영원히 열애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 예. 그러니까 제가 보살님들한테 늘 생각으로 안 된다는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제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지. 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도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지. 예. 이렇게 오로지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가라. 그 소리. 그 바깥에서는 보고 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이나 지금 이렇게 황백선사가 얘기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법문 한 자락 더 들으면 낫겠지.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네.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면 뭔가 길이 있겠지. 없어요. 최고 지름길은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네. 제가 아무리 최고의 지름길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제 얼굴 보고 제 목소리 한번 듣는 게 더 위안이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게 벌써 나한테 의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 의지처를 잡고 있다고. 그럼 저 말고 제가 없으면 저 말고 다른 사람 또 의지처를 찾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그럼 또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남편한테 의지를 하게 되고 자식한테 의지를 하게 되고 부모한테 의지를 하게 되고 이게 이런 식으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내 내면으로 안 들어가고 내가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게 최고 빠른 길이에요. 예. 그러면 그 의지하는 걸 정확하게 알면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지했는 걸 하나씩 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에 물질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가? 그럼 물질을 놓으면 돼요. 돈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가? 돈을 놓으면 돼요. 예. 근데 진짜 여러분 오로지 여러분 스스로 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독야청청 여러분 스스로가 홀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세상에 함께 살면서 마치 여러분 혼자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건강경 그 사국에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글은 다들 외워서 너무 잘해요. 야기색견나 이엄성과 신행사도 불륜견이라고 이렇게. 근데 진짜 진정으로 그게 부처님이 표현하고자 했던 진실성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그 글귀를 가지고 여러분들 내면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부처님 은혜를 요만큼이라도 이제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은혜 여러분들이 이거 안 되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은혜도 못 갚고 부처님 은혜도 못 갚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 빚만 지고 가는 거예요. 너를 아무리 했다 해도 그거는 음성은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죠. 저도 지금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헛거라. 여러분이 잡고 좋아하는 건 전부 헛거기 때문에 그건 공덕이 없어요. 머리가 또 뜨끈뜨끈하죠. 자, 법도 또한 무법이며 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법 얘기 계속 하지만 법이 없다는 거예요. 불법은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네. 법도 또한 무법이며 법이 곧 마음이다.
여러분 쓰고 있는 그의 마음,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 마음을. 그래서 조사가 이런 말을 하였다. 이 신법을 부촉하노니 법이라고 하는 법이 일찍이 어떤 법인가? 계속 불법, 뭐 신법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법이 어떤 법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법이 아니거든요. 법이 없으며 본래 마음도 없다. 그게 신법이라는 거예요. 법이고.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라는 법을 알게 된다. 실로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도량에 앉는다고 한다. 얻을 것이 없대요. 일정한 법도 없고 무유정법, 무소득법,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얻을 게. 반야신경 건강경에 이 말이 꼭 나오잖아요. 무소득,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을 할 때도 이게 방향성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면 질문이 답이 돼요. 근데 얻을 게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없거든요.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어긋났다는 거예요. 네. 방향성이. 한 법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도량에 앉았다고 얘기하거든. 왜 우리가 그 큰 절에 가면 도량이라고 말하고 절을 도량이라고, 다른 말로 도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에 가고 내가 어떤 큰 성소에 가야지 도량인 줄 아는데 아니, 진짜 도량은 여러분 이게 도량이에요. 이게 도량. 그러니까 이게 도량인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도량을 찾겠냐, 그죠? 이게 법이라는 거야. 이게 법에 맞게끔 탁탁 하잖아요, 그죠? 법에 맞게끔 탁탁 일어나고 싶지 않아도 딱 일어나고, 자고 싶지 않아도 탁 자고 먹고 싶지 않아도 먹어야 되고, 사고 싶지 않아도 싸야 돼. 이게 법이요. 이거 진짜 법칙대로 돌아가고 있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여러분 하루 종일 일과를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어떤 데는 죽고 싶어. 심장이 안 뛰게 하고 싶은데 심장 계속 뛰어요. 지금 법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걸 자세히 보시면 돼요. 도량이란 다만 이 모든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그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일으키지 않고 법이 본래 공임을 깨닫는 것이니 이것을 공열애장이라고 부른다. 생각만 안 하면 되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 어마어마한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다 빠져버리는 거라. 음성에 다 빠져버리는 거라. 그 갈수록 더 어렵잖아. 공열애장은 또 뭐고 법이 없다고 해놓고 또 공열애장은 뭐야, 그죠? 도량은 또 뭐고. 이게 한마디에 끝나지 않으면 계속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말 없을 때, 그냥 가만히 서로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이건 줄 알면 최고 좋아요. 딱 깨치면 좋아요. 이게 이심전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르니까 갸우뚱갸우뚱 하니까 말을 한마디 탁 한단 말이지. 본인이 불법이다. 그게 어느 하에 말 끝에 여러분이 딱 깨치면 그게 또 최고 좋은 건.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쭉쭉쭉 말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게 전부 가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말 이전에 여러분이 깨쳐야 되기 때문에 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번뇌가 있을 것인가.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왜 이거 사람도 없건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사람이란 말을 안 쓸까요? 여러분 사람에 또 들어가 버릴까 봐 관념에. 그냥 통틀어서 물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물건이에요, 물건. 여러분은 이런 물건은 물건이고 이거는 대단한 뭔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공부할 때는 나를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와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물건으로, 객관적으로, 사물로. 네. 그런데 뭐가 있겠냐 이 말이지. 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있다 하지만은 내가 있다는 그 생각만 없으면 이거 똑같아. 이 물건이나 이 물건이나.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번뇌가 있을 것이냐. 그죠? 한 생각도 없는데 번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번뇌가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천변만변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한 생각 안 일으키면 여러분이 공열애장인 거예요. 생각을 일으켜서 여러분이 사실은 괴롭거든요. 만약 이 가운데서 뜻을 얻는다면 소요할 뿐 무엇을 다시 논할 것이 있겠는가. 이 말 한마디에 한 물건도 없건을 어디에 번뇌가 있겠는가. 이 말에 탁 깨치게 되면 그냥 소요할 뿐이라, 유유자적하게 그냥 소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요는 본래 자리에 갔을 때 이 소요가 돼요. 네. 우리가 소요라는 말도 쓰고 소박이라는 말도 쓰죠. 근데 소박이라는 말도 본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소박이 나와요. 우리는 소박과 검소를 같이 쓰거든요. 검량을 같이 쓰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개념은 다 엉망진창인 가짜야, 거짓말이에요. 예. 이 소요나 소박이나 똑같은 소리예요. 소박은 가장 우리 근본 자리에 갔을 때 소박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한 물건도 없을 때, 그게 소박이에요. 그렇게 소자가 본디 소자예요. 힐 소자고, 희다. 흰 것은 어떤 것도 채색이 안 된 그 본래 바탕, 본연의 상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소자가. 그 박자는 뭐냐 하면 통나무 박자예요. 거칠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통나무 박자. 네. 네네, 완전 상관된 거죠. 네. 그런데 그 통나무 자연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다 꾸미잖아요. 말로 꾸미고, 옷으로 꾸미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다 꾸미잖아요. 원래 자연은 그래서 그게 그냥 투박한 그거 자체가 소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나 봐도 질리지가 않고 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가면은, 들어가면은 힐링을 얻는다는 게 그러게. 꾸미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이 없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째? 전부 다 뜯어 고치고, 갈아입히고, 먹이고, 다듬고, 그러죠. 그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정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난 정원이 이쁘던가요? 그냥 들판에 야생화가 피고 거기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삐쭉삐쭉 울퉁불퉁해도 그게 더 힐링이 되던가요? 자연스러워. 네, 그거요. 가장 바탕이면서 자연스러운 게 소박이에요. 이게 소요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섬세하게 다듬고 아무리 예쁜 미술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연에는 못 따라가요. 네. 그 인위적인 것은 식상하게 돼 있거든. 실정이 나게 돼 있거든. 그게 세계적인 사람들이 왜 지금 K 콘텐츠에 다들 감동을 하냐면은 그 소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박이. 그 작품 안에 소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 도자기나 그림이나 산수화를 보면 여백의 미를 가장 많이 살려놨고, 그 본래 그것을 그런 식으로 여백의 미로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색감도 많이 쓰지 않고 흑백으로. 그래서 묵으로 해가지고 선을 그리는 거, 이걸로 사람들을 그냥 내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게끔, 그걸로 바탕으로 해서 그 들어가게끔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일본 문화나 일본 도자기나 일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섬세하고 간결하고 색감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데도 그걸 사람들은
그때는 좋을 수 있지만 식상한 거야. 그럼 중국 그 작품 같은 거 보면 웅장해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죠. 그런데 그 웅장한 자연을 사람들 안에 다 통솔하기 위해서 그거는 아예 대국이다 보니까 산을 통째로 여기에 갖다 놓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식상했고 동양 문화도 갈 때까지 다 가봤나. 우리나라가 아무리 알려졌다 해도 조그마한 였다가 지금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면서 우리 문화를 다시 이렇게 재조명하면서 보게 되니까 일본이나 중국 문화를 접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을. 네. 왜냐하면 서양이나 동양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게 뭐냐, 그 나라에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게 뭐냐. 네. 그게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저쪽 문화는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뭐 환상을 가질 수도 있고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화를 보고 그냥 끝나는 거야. 내 현실에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는 가장 현실적인 걸 그려내고 있잖아요. 네, 가족의 끈끈한 정, 네. 삶에서, 먹는 거에서, 자는 거에서, 그거에 대한 우리 문화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먹는 것도 하나하나 보면 다, 비빔밥 한번 봐요. 다 여러 가지 조화롭게 있는데 그게 씹으면은 계속 씹을수록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입으로 먹는데 다 다른 맛입니다. 네. 근데 그게 또 조화롭게 어우러져요. 그러니까 또 먹고 나면 속이 편해요. 그러니까 동서양이 이 음식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 지금 한식의 열풍이 지금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해요. 네,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한식 아직 거리가 생길 만큼 한글을 모르면은 한식 거리에 갈 수 없을 만큼 간판이고 우리 한국 같은 거리가 있어요. 왜?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싱가포르로 다 와요. 왜? 그게 금융의 도시잖아요. 금융의 허브잖아요. 경제의 허브잖아요. 네. 그 조그마한 섬나라가 우리 뭐 서울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세계 경제 대국 4위에. 근데 그 나라에 우리나라 음식을 이제 안 하면은 모든 사람이 와서 그 수요가 많고 찾으니까.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사람이 이제는 한국 음식을 안 만들면 장사가 안 될 정도로 그 자체 내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기 시작해요. 치킨도 만들고. 네, 네. 근데 그 저력이 뭘까요? 그 저력이. 네. 가장 인간적인 거. 가장 인간적이라는 거는 소박한 게 들어가야 돼. 소요가 들어가야 돼. 네. 내가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야 돼. 인위적인 거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워. 애들이 태어나면 천진난만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보면 누구나 좋아해요. 왜? 에너지 덩어리기 때문에.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 네. 근데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사상 안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가서 뭉클뭉클하고 가서 도와주고 싶고,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들어주고 싶고, 리어커를 끌고 가면 밀어주고 싶은 이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심성에는. 그게 아직도 우리나라는 꿈틀거리고 살아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점점 쇠퇴됐냐면 자본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쇠퇴된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없는 그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물론 많이 퇴색이 됐지만 아직 있거든요. 그걸 다시 부활해내야 돼요. 여러분의 본래의 본연의 인간성을 부활해내야 돼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네. 돈이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잘 살기 전보다 잘 못 살 때 7, 80년대 훨씬 더 행복했어요. 가가호호 골목마다 지나가면 식구들이 웃으면서 밥 먹는 소리, 손가락 달가락 거리는 소리. 사람 냄새가 났잖아요. 골목골목이.
근데 지금은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아파트 문화가 들어서면서 점점 이게 단절됐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엄청 받게 되는 거죠. 사람을 살면서. 그래서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내 인간성이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피폐해졌는가. 그걸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 회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면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렇게 각박해졌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이 질문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각자가. 자기 스스로. 그 질문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내면 속으로 나를 안내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근데 고통스럽다. 그걸로 반응하면 안 돼요. 그 고통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네. 막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나 고통스럽다.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반응일 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남편 때문에 이전에는 뭐 때문에 고통스럽냐는 거죠. 네. 그래서 언제나 그 근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질문의 근원으로. 네. 그러면 그 남편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내가 그 남편이 없을 땐 진짜 내가 고통이 없는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 고통은 또 어디서 왔는가? 그 여러분 내면에 안 들어가고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 고통만큼은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돼요. 질문으로. 예. 진짜 나한테 방향이 정확한, 진리에 합당한, 소박에, 소요에 합당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조적으로 진리에 합당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진리 아닌 질문 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 그거는 여러분이 뭐예요? 가짜의 질문을 해서 가짜의 답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본주의의 어떤 답을 얻으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안으로. 그러니까 다만 소요할 뿐 무엇을 다시 논할 것이 있겠는가. 여러분 진짜 본연의 본성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네. 또다시 배우가 물었다. 이래도 배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야.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데 물건이 없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제 이래 묻는 거야. 한 물건도 없다고 해놓고 물건이 없다는 것도 맞는 거냐 이 말인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선사가 답하였다. 없다고 해도 맞는 것이 아니다. 예, 왜 없다는 것도 여러분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헤아려도 이건 알 수 없어요. 네. 왜 계속 없다고 하면 없다에 여러분은 매몰돼 버리거든요. 있다 하면 있다에 매몰돼 버리거든요. 네. 그럼 소요라고 하면 소요라는 게 또 있는가? 그럼 글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거야. 네. 이게 문제라는 거지. 보리는 일정한 장소가 없으며 마야 또 나오잖아. 아르마리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네. 우리가 말하는 보리는 지혜거든요. 그건 장소가 없어요. 마음도 여러분 한번 봐봐요. 장소가 있는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마음이 장소가 있는지 한번 보라고. 어디에 있냐고. 어디에. 여러분 얼굴 보면 내가 더 답답해. 그러니까 참 이게 자 이걸 이제 1900년도에 사람이에요. 이분은 경영학과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경영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피터 드러크가 이제 우리 마음에 비교하면은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 대가를 이룬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사유가 들어가야 돼요. 네.
자기 철학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게 공통점이에요. 네. 우리 경영을 했다 해도 경영학만 얘기하는 사람은 안 돼. 자기 경영 철학이 나와야 돼. 철학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 세상에 없는 나만의 단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공부를 하면 진짜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철학이 나와야 돼요. 네. 이게 그래서 계속 얘가 여러분들이 어떤 한 부분에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네.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실패는 틀린 문제의 정답을 말하려 했기 때문에 생긴다. 문제 자체가 틀렸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가 남편 때문에 고통스럽다, 자식 때문에 고통스럽다, 돈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건 틀린 문제라는 거야. 예. 그죠? 문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한다는 거야. 예. 문제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그 어떤 정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틀렸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고 자본주의가 이렇게 흥해도 다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는 전부 다 가난하고 피폐하잖아요. 네.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 자체가. 네.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 네.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을 지켜봐라. 네.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들조차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무너지는지를. 그죠? 우리 이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죠? 자본주의 끝판왕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부자고 너무너무 잘 살고 저 사람은 부러울 거 없다고 우리가 마치 그 사람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어. 그죠? 자살을 했어. 뭐 이를 말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오늘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또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무너지는지. 그 이후에는 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 잘못된 문제로 자기가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결론은 잘못되는 거죠. 네. 이건 이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공부를 시작해요. 이 공부를 하는데. 근데 자기가 질문 문제가 잘못됐잖아요. 방향이 완전 딴 방향으로 가 있어요. 사는 것도 다르게 돼 있어요. 네. 이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방향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나를 이런 식으로 시궁창 안으로 몰고 가는지를 몰라. 이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부하면서 결국은 사이비로 빠지는 사람. 이 공부하면서 이걸 권리에 걸어서서 돈에, 그죠? 종교에 빠지는 사람. 또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자기가 추구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죠? 왜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한 사람은 여러 사람은 우울 모드로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이 공부로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잖아요. 똑같은 이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수없이 봤기 때문에 그 부작용만 뺐어요. 그 부작용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살 때는 그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저는 이 공부 하나 가지고만 사람을 봐도 그런데 여러분 앞에 산재해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공을 해도
그거는 우연히 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성공을 다른 사람한테 구조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연히 운이 좋아서 할 수 있었던 거는 또다시 그런 성공을 못 만들어내요. 근데 그 구조를 만들어낸 사람 누군가 다른 사람도 성공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렇겠죠. 네. 일시적으로 다 성공을 해요. 근데 나중에 결과 20년 30년 지나서도 그 사람이 그때처럼 그렇게 하고 있나 보면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수많은 브랜드가 있고 수많은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끝까지 잘 살아내는 사람 드물어요. 잘 없어요. 우리는 늘 그 사람이 흥행했을 때만 보고 그 사람도 잘 살았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일생일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하고 인연이 돼서 30년, 40년, 50년 그 사람 죽을 때까지 한번 봐봐요. 진짜 그 사람이 잘 살아내고 그 부를 누군가한테 다시 대물림하고 좋게 잘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 거지. 진짜 잘 없어요. 정말로 잘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돌아가지 않으면은 내가 누군가를 잘 살게 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나 안에 철학이 나와야지 누군가한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부도 반드시 자기가 이 공부를 했으면 다른 사람을 나처럼 만들어 보라는 얘기를 해요. 똑같이 그렇게 나처럼 그렇게 윤택하게, 행복하게, 소박하게, 소유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왜? 그 사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엄격결에 이 공부를 해서 그냥 운이 좋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야. 네. 근데 모든 성인은 자기와 비슷한 제자들 다 만들어냈죠. 네. 그거 자기의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한테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한테로. 네. 어렵더라도 멀리 돌아간다 하더라도 어려우면 여러분한테. 그게 최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름길은 쉬운 길은 여러분 길이 아니에요. 어렵게 가는 길만 아마 여러분 길일 거예요. 네. 사람들은 어렵고 쉬운 길이 있으면 두 가지가 있으면 반드시 쉬운 길 가요. 어려운 길 안 가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길이 어떻게 보면은 지름길인데도 이거 선택하기가 정말로 이게 힘들어요. 네. 자, 사람들은 눈앞의 현상에만 반응한다. 그죠? 그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상에 반응하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질문도 현상에 반응하고 말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 깊숙이 못 들어갑니다. 자, 현상에 반응해서 남편이 좀 나한테 잘해줘. 그럼 그걸로 끝내. 그 이상 안 들어가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 반응만 하는 거예요. 나쁠 땐 나쁜 반응만 하고 좋을 땐 좋은 반응만 하는 거예요. 그게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이럴 때는 왜 덜 고통스럽고 더 고통스러울 때는 왜 그런가. 나 고통은 그러면 어디에서 왔는가.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면은. 네. 자, 우리 현상에 많이 지금 반응하는 거 있죠. 몸무게가 늘면 어떻게 해요? 운동하고 식사량 줄이고. 근본적인 게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 내면으로 안 들어간다는 거야. 근본적인. 그게 안 되면 그래서 모든 사람 요요가 온다는 거는 현상에 반응하기 때문에 요요가 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에 들어가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자, 몸무게가 늘면 운동을 하고 식사량을 줄이고, 지출이 많아지면 아끼려고 결정한다. 그죠? 네. 하지만 그런 대응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단지 반응에 불과하다. 문제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간파하지 않고 살피지 않고 정의하지 않은 채로 표면에 이름만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표면에 이름만 붙였다는 거예요. 그 반응만 했다는 거예요. 반응만.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왜 나는 이 문제를 풀고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남편 빼고 자식 빼고 왜 나는 고통스러운가. 이거부터 들어가야 되죠. 네. 왜 나는 고통스러운가. 네. 이게 뭐 똑같은 말이죠. 이 문제를 나는 왜 풀고 있는가. 네. 이 문제가 정말 핵심인가. 여러분 의심하잖아요. 그죠? 내한테 올라오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이 진짜 근본에 가까운 핵심인가? 법에 맞는 핵심인가?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 공부를 할 때도 요니소 마나시카라고 이치에 맞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 관찰하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 자세히 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해요. 이치에 맞게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그렇게 다른 데로 가요. 우울증에 걸리고 허무주의로 가고 이걸로 권력을 쓰고 사회비로 빠지고 이걸 돈벌이로 생각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치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처음 시작은 이치에 맞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이치에 맞게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하는가. 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피터 드래커. 네, 내가 왜 이 문제를 풀고 있는가. 이 문제가 정말 핵심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내가 무엇이 달라지는가. 네, 무엇이 달라지는가. 내 삶이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는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자, 이런 질문을 던질 줄 모르면 어떤 실행도 방향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방향이 다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사셨어도 저는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나태하게 뭐 태만하게 게으르게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방향이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자, 여기서 출발해요. 모든 사람이. 근데 우리가 서울을 가야 돼요. 근데 서울을 가야 되는데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있을 때는 다 내가 서울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부산으로 가고 있어요. 열심히 부산으로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을 살아도 그 방향이 아니에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질문이 핵심 질문을 하지 않았고 이치에 맞는 질문을 자기한테 하지 않았어요. 네. 가짜를 보고 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기 전에 내가 진짜 이것을 내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세세한 거는 가면서 이렇게 조율하면 돼요. 가면서. 근데 진짜 그 길이 방향이 맞는가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향이 잘 모를 때는 정확하게 제가 그러잖아요. 나도 이롭고 이것은 내가 했을 때 다른 사람도 이로운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도 이로운가 이 방향으로 봤을 때. 그러면 비포장 도로로 가든 고속도로 가든 이 서울로 가는 쪽으로 내가 방향을 틀었어. 근데 어떤 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칠어요. 근데 세세하게 내가 그거를 해결하면서 계속 가면 어떻게 돼? 가게 되면 어떻게 돼? 끝에 가면 방향이 맞잖아요. 근데 이건 열심히 하고 노력한 게 나중에 가면 끝에 가면 방향이 맞기 때문에 보람이 있어요. 근데 이쪽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아마 열심히 사는 걸 우리나라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느냐? 다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 없는 실행은 더 큰 혼란을 만듭니다. 왜? 혼란일 수밖에 없어요. 왜? 가짜를 가지고 내가 그게 방향이 맞다고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계속 가짜만 파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네.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건 이치에 맞다는 얘기예요. 우주 법칙이 돌아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진짜 법칙에 맞게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스님 우주 법칙이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
우리나라 법은 들어본 적도 있지만 우주 법칙 들어본 적이 없고. 예. 근데 그 질문을 한다는 게 전 놀랐어요. 근데 저한테 아무도 그렇게 우주 법칙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보살님 따님이 나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늘 법칙 말하 우주 법칙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주 법칙이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 잡히지는 않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히 있잖아. 내가. 그게 법칙.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다시 자연은 풍요를 주고 가을 되면 또다시 태풍이 오고 또다시 하늘은 맑았고 그게 법칙이다. 언젠지 모르지만 늘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오늘도 내일도. 그게 법칙.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수용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 인간이 뭐 대단한 걸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자연 앞에서는 인간은 어떤 건 할 수가 없어요. 네,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재해가 오면 받아들여야 돼요. 풍요로 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다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은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벌써 법칙이 어긋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작이 들어갔잖아요. 소요가 안 되는 거야. 소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에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가 마치 뭐 자연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로 내 스스로가 각인을 시켜놨거든요. 여기에. 네. 자연을 거스르게 되면 우리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게.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네. 다시 이게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이 스스로 돌릴 수 있게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할수록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계속. 네. 자, 지금 당신이 물어봐라. 자기에게 물어봐라. 지금 당신이 풀고 있는 문제는 누가 만든 문제인가? 그죠?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누가 만든 문제인가? 세상의 기준인가? 타인의 기대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의 흐름에 중생들이 사는 흐름에 떠밀려서 온 문제인가? 그죠? 진짜 여러분 내면에서 정말 나의 인간에 대한 존엄에 대한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가? 네. 다 세상에 타인이 준 문제, 그건 내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각자 사람은 다 다른데 어떻게 문제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 문제는 자기 내면에 들어가면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나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타인을 보고 문제를 삼으면 그게 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은 이 공부를 할 때 대중에 휩쓸려 가면 이 공부 못해요. 철저하게 여기를 와야 돼. 중심. 개인 중심으로 와야 돼.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기적인 중심이 아니고 개인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한테로 오셔야 돼요. 네, 여러분은 개인이라 하면 바로 내 이기적인 거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개념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여러분 세팅돼 있어요. 자, 혹시 지금 당신은 당신 것이 아닌 문제를 대신 풀고 있는 건 아닌가?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면 에너지가 모인다. 예, 진짜 이치에 맞는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에너지가 모이게 돼서 흩어지지 않아요. 그럼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건 내가 제대로 된 문제를 내한테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치에 맞는 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모이게 돼서 그 질문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계속 맴돌고 있어요. 온몸 전체로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 질문이 나를 안 떠난다고요.
안 떠나. 그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억지로 하는 질문, 타인에 대해서 얻은 질문은 떠나요. 그때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이 여러분한테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내면에서 나온 질문은, 풀어낸 거는 언제나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어요. 내가 풀어봤기 때문에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가졌던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DNA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두도 진짜 자기가 간절해서 자기 스스로가 얻어낸 화두는 떠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한테 받은 화두 있죠. 그건 자기 화두가 아니기 때문에 화두를 외우고 있어요. 화두를 외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겠어요? 화두를 외우고 있어요. 구구단을 외우듯이. 그건 자기 내면으로 절대로 파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얻은 화두는. 이게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면 에너지가 모인다. 생각이 한 방향을 향하게 되고 행동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네. 이 물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 에너지가 모이게 되면 자충우돌 겪든 말든 두려움 없이 그 행위를 하게 돼요. 최우선순위로. 그래서 그 질문을 행동이 나올 때까지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까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한 세트가 안 되는 거예요. 행동까지 나와서 실행이 돼서 내가 그게 이치에 맞게끔 돌아가는 걸 그 한 세트까지 봐야 여러분들이 이게 대한 완전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사유는 엄청 해서 실행이 안 되고 행동이 안 나오고 그건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이거는 반드시 내가 그렇게 되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 제대로 된 이치에 맞는 질문은 이꼴 행동이에요. 실행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리로 시작해서 이타가 되는 거예요. 행위가 되면 바로 그게 이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 이꼴 이타지 자리하고 이타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진짜 제대로 된 질문, 여러분한테 하는 질문. 네. 그 에너지가 모이게 되거든요. 반대로 정의되지 않은 문제는 마음을 혼란에 빠뜨리고 각자 다른 해결책을 시도하며 결국 방향을 잃는다. 자기한테 물어봐라. 진짜 이 문제는 진짜 문제인가? 진짜 자기 문제인가? 각자 자기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봐요, 똑같죠? 이분도 내 따라 해라 이 소리 안 하잖아요. 내처럼 해라 이 소리 안 하잖아요. 각자 자기 질문이 그 질문이 진짜인지 자기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이분은 성인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만의 이런 철학이 나오잖아요. 자기한테 대한 사유를 했기 때문에. 그 우리는 모든 사람이 철학자예요. 모든 사람이 철학자면 철학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게 탑재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철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고. 근데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바탕은 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심각해졌어요. 수고하셨습니다.